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지난 촬영 이후부터 계속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멋있게 입으시고 머리 단장하셔가지고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바야흐로 온 세상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배경으로도 꽃도 피고 고양이도 더 따뜻함을 즐길 것 같은데요. 아직 꽃은 안 폈지? 안 폈습니다. 네. 선생님 미소에는 늘 꽃이 피어 있으니까 늘 봄이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직접 이제 참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일정하게 여기 찍으러 와야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요일 날, 이번 3월부터는 월요일 날 항상 오후에 오후 한 2시 정도, 늦어도 3시, 아마 한 2시 정도 오시면 그러면 이제 예.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예, 약속도 없이 여기 오셔도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 사정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 월요일 오후 2시경에 오시면 선생님과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바로 건너편에 앉으셔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예고해 드린 대로 토요일 날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너랑 나랑 오픈 스튜디오가 제 사무실, 내방역 사무실에서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틀이 딱 짜여진 것 같아서 역시 규칙적이고 일정해야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또 내 일정도 조정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이게 들쑥날쑥하면 힘든 것 같은데 오늘은 선생님 제가 네팔 문화 시리즈 선생님이 이 책을 참 여러 번 내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5번 맞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종이 질도 좋고요. 와, 이게 이 전부 칼라 인쇄해가지고 한 권당 이거 뭐 비매품 같습니다만 굉장히 정가가 25,000원 적혀 있는데 와, 25,000원 이거 네네. 500부 한정판으로 아, 그러시군요. 네. 더구나 저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한테 상당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참 좋은 글들이 있는데 네팔 우표 아이콘과 짧은 글들 해서 이렇게 임의로 펼쳐봤다가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네팔에 가면 모든 국제적인 호텔이 있는데 국제적인 호텔 그 호텔은 예외 없이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네팔 냄새가 물씬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트리뷰반가 공항에 갔을 때도 공항이 벽돌로 지어서 네팔에 왔다는 게 훨씬 느껴진다. 그러시는 선생님이 아쉬움을 뭘 얘기했냐면 한국의 호텔에 가면 한국의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네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공감이 되고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것은 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물론 자부심도 이제 바탕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돼. 네. 그 사람들이 뭐를 보러 오나.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외국은 일찌감치 아파트가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 나라에 있어도 볼 수 있고 여기 와서도 볼 수 있고 그 특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걸 넣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보던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신기해서 오는 수가 있다 그 얘기지. 네. 어떤 그 외국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시골을 가도 서울의 축소방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똑같아. 네. 읍내만 나가면. 제일 그 내가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가면 내가 유럽을 이제 2번 그 40일 동안 일주를 한 적이 있어. 네네. 가보면 그 자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것도 설악산에서 팔고 말이지. 설악산 걸 강원도에서도 팔고. 네네. 전국 어디서나 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네네. 그 예를 하나 들면 티롤이라고 있어. 티롤. 네. 옛날에 거기 티롤 모자 네네. 어떤 건지 생각나요? 모르겠습니다. 티롤 자체를 모르겠는데. 맨날 봤을 건데 네. 등산하는 사람이 네네. 모자를 쓰고 꼭 깃털 같은 걸 옆에 달고 네네네. 이제 알프스 같은 데서는 하이커들이 네네.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그 쓰는 모자. 그게 우리나라는 그 외국 갔다 온 사람은 이제 그게 멋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사서 쓰고 다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티롤에서 나와. 네. 그 티롤은 인스부르크하고 그게 가까워. 지명 이름이군요, 티롤이. 티롤이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이. 네. 근데 이제 내가 여행을 하면서 인스부르크에 갔단 말이야. 네. 그거는 옛날 동계 올림픽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네. 거기서 티롤이 가까워. 아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자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네. 사러 갔다고. 음흠.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네. 가격 차이도 많고 말이지. 네네.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은 거기 탐이 나서 말이지. 하나를 골라서 살라고 하니까 이동훈 선생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가면 더 덜한 게 있을지 모른다. 네. 한국 생각으로. 아하. 그러니까 난 또 이제 돈은 적고 네네네. 그 말은 또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티롤 지방을 벗어났더니 모자가 없어. 그래서 그거까지 둘이 좀 싸웠어. 그때 왜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유럽을 그 학교 때문에 갈 일이 있는데 네. 티롤을 일부러 들어가서 사가지고 아이고 그랬구나. 사가지고 왔는데 네. 와서 엄청 후회했어. 왜 또요? 뭘 후회했냐?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걸 샀어. 근데 이 액세서리 있잖아 이거. 네네네네. 깃털이. 그게 모자값보다 더 비싸. 근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하나 붙어서 굉장할 건데. 네네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지방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 네네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수술 때 이제 내 생각이 나는데 네. 네팔에 가면 겉은 이제 예를 들면 호텔 네. 일반 호텔매로 되더라도 들어가면 어디엔가 네팔 냄새가 반드시 있어요. 네네. 어떤 호텔이라고. 네네.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네팔식으로만 지은 호텔이 있어. 네. 드와리카라는 호텔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네. 크지는 않은데 이걸 지은 드와리카라는 사람이 건축가야. 아하. 근데 이제 그걸 네팔 그 시골에 네. 그 건축물들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수집한 거야. 수집해가지고 네. 조립을 해가지고 야. 호텔을 만든 거야. 네팔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야. 아하. 비싸고 할인 안 해주고. 노세일. 어. 네. 다른 호텔은 뭐 특가 할인 그런 거 다 있거든. 예. 시설은 그쪽이 더 좋아. 네. 현대식으로 해놨으니까 더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그 네팔 문화를 그대로. 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거기에 하루 자면 네팔 다 본 거나 같아. 아하. 그렇도록 말이지. 요 집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네. 다 세심하게. 그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브하는 사람들도 그런 전통 의상을 딱 입혀가지고 네네. 그거 들어가면 완전히 고전적인 네팔을 구경할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더라. 이때 그러면 이제 한국의 집 같은 거 요새 이제 그런 거.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많이 변형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아마 내가 그랬어. 네. 저도 대학교를 가보면 성균관 대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로. 성균관 대학교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성전이 네,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성전에 있는 그 기와집만 빼면 나머지는 이게 성대인지 그렇지. 뭐 어디 미국에 있는 분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똑같은. 네. 가끔 그 신라 호텔에 가면 그래도 우리 기와집 같은 형식으로 좀 이렇게 지어진 것이 독특하다.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만의 호텔이 없는 게 아쉬워서 내가 호텔을 만든다 해서 처음 만든 게 신라 호텔이다 그랬는데 그 뒤로 가보면 뭐 국제적인 체인 호텔들은 정말 많지만 이게 한국이다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호텔들은 정말 저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뭐 호텔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도 그렇고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집 뭐 이런 데를 빼면 고궁이나 이런 데를 빼면 일반 현대식 건물에는 한국의 자취를 마치 없애려고 작정하는 듯이 서구의 어디를 가도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네네. 좋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중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팔과 한국의 그 차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는 이제 크게 말하면 네. 사회적인 발달이 우리보다 조금 늦은 거예요. 네팔이요. 네. 그분들도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이 조건이 갖춰지만 네네. 옛날 건 사라질 것 같아. 아하. 내가 82년에 갔을 때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가서는 못 보는 게 많아요. 네, 네팔도 현대화하고 그럼. 문명이 들어오니까 점점 네팔의 색들이 그렇지. 사라지고 서구화되고 있더라. 고궁이나 이런 거나 이제 남아있지. 네네. 그 다음에 내가 82년도에 이제 선물하려고 뭘 산 거 있잖아요. 네네. 요새는 그거 못 보여요. 없어. 아, 그렇구나. 그만큼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인격이 성장하듯이 네네. 이 문화라는 것도 사회가 변해가는 그게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문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요. 그러나 이제 특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역처럼 예를 들면 한국의 민속촌에 가면 한국의 그 옛날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본 그러면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일본적인 데를 가보고 싶다면 교토를 가봐라. 어디를? 교토 오사카 옆에 교토를 가면 그 일본의 수백 년 된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 거기 가면 또 일주일쯤을 한 열흘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서울에 또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뭐 이렇게 무슨 단길에서 길들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거기를 가보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 조각, 상품들이 가게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커다란 기업들이 들어온 카페라든지 그러지. 이런 것들로 해서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거기가 거기고 차별성이 없는 굳이 경주 황리단길 갈 거면 뭐 경리단길을 가도 그냥 그 카페 여기도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곤 했거든요.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좀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잘 보존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이제 그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네. 현대적인 거하고 이렇게 조화가 돼. 그러니까 네팔의 호텔에서 네팔의 색이 있대 그 안에 것들은 마치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겉은 한옥인데 속은 양옥처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 네. 그런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전통과 현대 조화. 근데 내가 이제 한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네. 그 내가 살던 고향에 우리 집을 발견해서 네네. 내 어릴 때 살던 집을 네. 번지만 가지고 내가 네. 찾아갔다고. 근데 내가 중간쯤 갔을 때는 그게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내가 한 2년 전에 가봤나? 네. 가보니까 우리 집만 원형을 그대로 있고 옆에는 전부 아이고 빌딩 그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아마 그또 흘리고 또 뭐 있었겠지. 네. 그런 조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하는 거지. 결국은 선생님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예것만 고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현대로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좀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상생의 지혜가 그러니까 네.
난 이런 걸 느꼈어. 인도 여행을 하면서 뉴델리에 가면 네네. 말 그대로 델리인데 네. 뉴델리잖아. 새로운. 네. 그럼 상대적으로 올드 델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북, 강남 아. 뭐 이런 네, 식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올드 델리에 가면 그 옛날 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뉴델리에 가면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내가 어제 그 수필을 하나 쓸 때 네. 경주를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에 올드 경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는 그 밖에서 이제 그런 유품이 적은데 네. 어디를 선택해 가지고 네. 경주시를 개발을 해버리면 이 두 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금 가보면 이게 뭐 난개발이 돼가지고 빌딩 밑에 뭐 깔려 있는 네. 신라 제품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공부 조금 더 하셔가지고 도시공학과 교수님 한번 해보시죠. 스마트 시티 설계. 지금 그 비슷한 델리와 뉴델리 비슷한 게 제주시와 신제주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 네, 좀 옛날 것이 되고 또 지금 것은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도 한번 스마트 시티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시공학 하는 분들한테는 시사점이 있는 그렇죠. 이야기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네네. 머리를 많이 써야 네네. 되는데 네.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또 정치가들이 안 듣잖아. 자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도지사 시장이 되자면 이거는 개발해야 된다. 네네네. 뭐 이런 논리가 생기니까 그 전문가들도 아마 소리 내기가 네.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조화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지금 조화로운 옛날 것과 지금 것의 상생 이르게 되겠구나. 쉽지는 않지만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내가 스톡홀름에 가보니까 스웨덴. 네. 스톡홀름에 가보니까 민속촌이 있어요. 네네. 민속촌이 있는데 이제 거주지는 현대적으로 돼 있고 네. 민속촌을 따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거 들어가 보니까 말이지 집이 다 찌그러져 있고 말이지. 오, 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민속촌을 만들자면 좀 반듯하게 만들어야지. 네네네. 왜 이래 넘어가는 거 이런 걸 그대로 만드냐. 그래서 이제 나를 안내하는 그 우리 한국인이 있어. 네네. 그 정신과 의사인데 아, 거기서 개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안내를 하면서 이제 설명이 집이 왜 저렇게 찌그러져 있느냐 그러니까 옮겨올 때 원형이 저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이게 이제 민속촌에 갖다 놔야 되겠다. 네네네네. 그걸 옮기면서 조금 더 이게 틀리지 않게 옮길 때 그대로를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바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는 이제 그 고정된 정설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이제 처가가 태계 선생 집안이라고 안동. 네. 안동 그 태계 서원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게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거는 내가 이제 장모한테 들었던 얘기니까 네네. 그 나는 신뢰하지만 학술적으로 그게 신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태계 선생이 그 이제 그 서원을 도산서원이나 네네. 그 말하면 옛날 학교예요, 학교. 네. 요새 말하면 학원 정도 되겠지. 네. 도산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도 있고 그래. 네. 그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을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걸 가두는 방이 있어. 아, 네네. 격리시킨다. 그런데 격리를 시켜놓고 밥만 들려주는 거야. 네. 근데 밥을 들려주는 이런 구멍이 있대요. 네네. 내가 그 옛날 요새는 교도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보면 예, 넣고 밥을 이렇게 주는 네네. 구멍이 있어. 네네. 식구통이로.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네네. 그 들어앉아서 이 밥 먹고 반성해라. 그거 다 열심히 네네. 반성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도산서원을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 오. 왜 없앴을까요?
그 뭐 보기 싫은 구멍이 아. 한 했으니까 막아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고정을 잘 안 한다 그 뜻이. 물론 전문가들이 들으면 억울할 소리겠지만은 네네. 자기들 딴은 이 고정을 하잖아. 네네. 하지만은 내가 들은 거는 그 한 가지로 보면 네. 스웨덴에서 봤던 거하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봤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뜻이. 네네. 참 그 옛날 것을 살린다는 것이 음. 정말 세심한 신경을 쓰고 그럼. 마음을 써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스톡홀름과 도산서원의 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또 상생하는 것은 더 많은 마음을 써야 된다. 그것까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비단 뭐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선생님의 색이 있고 제 색이 있고 그렇게 돼서 선생님과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색깔을 느끼고 또 내 색깔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개성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려는 노력, 시대의 흐름에 또 잘 조화시키는 노력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교훈을 이제 좀 깊이 알아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을 언제 하는가, 오픈 스튜디오를 언제 하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달에 한 번 오픈 스튜디오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선생님이 책으로 바라본 조화의 세계 너랑나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소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